안녕하세요. 도로 위에서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 오토바이, 흔히 사이카라고 부르죠. 오늘은요, 이 위험천만한 주행이 실제 법정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내 차 옆을 쌩 하고 지나가는 오토바이 정말 많이 보셨죠? 근데 만약에 바로 그 순간에 사고가 났다면 과연 누구 잘못일까요? 여기 교통법규를 완벽하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뺑소니 혐의로 재판까지 받은 운전자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는지 모든 걸 뒤바꿔 놓은 그 억울한 택시기사님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때는 대구의 한 도로였습니다. 택시기사 A씨가 승객을 태우고 2차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저 앞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걸 보고 유턴 구역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유턴을 했습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운전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택시가 막 핸들을 꺾는데 반대편 1차로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이건 거의 총알처럼 날아오는 거예요. 시속 50km 제한도로였는데 무려 시속 80에서 90km로 질주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요, 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과속에 신호 위반은 그냥 기본이고요. 심지어 운전 경험이 대여섯 번밖에 없는 무면허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오토바이는 원래 1차로로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버젓이 1차로로 폭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턴하는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하게 핸들을 꺾긴 했는데 워낙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쫙 미끄러진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택시랑 직접 부딪혔나요? 아니요, 전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미끄러져서 마침 거기 불법 주차돼 있던 다른 차랑 부딪힌 겁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누가 잘못한 거죠? 당연히 오토바이 운전자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검찰이 사고를 유발하고 그냥 도망갔다는 뺑소니 혐의로 오히려 택시기자 A씨를 재판에 넘긴 겁니다. 아니, 어떻게 법을 다 지킨 운전자가 하루아침에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가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황당한 사건의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하고요, 또 아주 비슷한 다른 사건의 판결을 비교해보면 그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판결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우리 택시기사님은 무죄. 그런데 비슷한 상황의 다른 버스기사님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두 사건 다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택시기사님 사건으로 돌아가 보죠. 이 재판이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직접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 배심원 7분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만장일치로 택시기사는 잘못이 없다,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법원도 당연히 이걸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무죄 판결이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엇갈린 판결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법의 원칙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종의 보호막, 신뢰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신뢰의 원칙이 뭐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내가 법을 지키면서 운전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법을 지키면서 운전하겠지라고 믿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신호 위반하고 달려들 것까지 내가 미리 예상해서 피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 횡단보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차들은 빨간불이니까 멈출 거라고 믿고 건너잖아요. 그쵸? 근데 저기서 어떤 차가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나한테 돌진할 것까지 내가 그걸 예상하고 막 피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죠. 바로 이게 신뢰의 원칙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신뢰 원칙이라는 강력한 방패는요, 오직 나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고 있을 때만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택시기사님은 합법적으로 유턴했으니까 이 방패의 보호를 받은 거고요. 반면에
유죄 판결을 받은 버스 기사님은 본인에게도 뭔가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패가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중요한 원칙을 알았으니 이걸 우리 실제 운전에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모두를 위한 도로 위 생존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이건 정말 목숨하고 직결된 얘기니까 꼭 들어주세요. 사이카라고 부르는 차로 사이 주행, 이거 그냥 위험한 게 아니라 명백한 불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사고가 나면요, 과실 비율이 엄청나게 높게 거의 모든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법적으로 무조건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 운전자분들 오늘 배운 신뢰의 원칙 꼭 기억하세요. 내가 법을 지키는 게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절대 그냥 가지 마세요. 무조건 멈춰서 사람 괜찮은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블랙박스는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인 걸 다 떠나서 여러분의 운전 습관은 도로 위 다른 사람들에게 저 차는 믿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신뢰를 주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의 안전은 사실 이 거창한 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아주 작은 신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